이렇게 감아버린 사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처음입니다. 누구나 다 잘못은 할 수 있죠. 경찰 수사관님 분들을 뭐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태생이 다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경산의 장윤기 부친에게 아드님이 여고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취지로 말한 장윤기의 자취방에 가서 훼손된 인형을 폐기해서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아들이 쓰던 예전 휴대전화도 소각했거든요.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올해 만 이제 10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 누가 하나 억울한 사건이 없겠냐 혹은 만족할 만한 수사가 있겠냐라고 하면 전부 다 어느 구성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 겁니다. 다만 이번 장윤기 사건의 조사처럼 막장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나 비참하고 좀 안타까운데요. 이 사건의 가장 주된 고의였던 살인의 동기, 그리고 피해자를 물색했을 때 범죄의 경위, 이런 것들이 눈앞에 명확히 있음에도 사실 이거는 정말 의도적으로 그냥 눈을 감아버린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감아버린 사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처음입니다. 자, 이게 왜 그냥 단순 살인으로 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느냐. 첫 정황에서부터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얼돌 훼손을 했다, 이게 범죄를 예행 연습을 했다라는 정황도 있었고, 이거는 실제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반출해서 인묘를 다 해버렸죠. 그리고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게 우발적으로 단순히 누구를 살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계획된 범죄였고,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범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이런 뭐 리얼도를 훼손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에서 어떤 것들을 검색을 했다라든지, 케이블 타이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그 보고서 자체를 누락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요, 강간 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사건을 은폐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게 일어난 것 같은데, 그 경찰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경찰에서 처리된 게 검찰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검사들이 잘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4, 5년에 걸쳐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어지간하면 대부분 검사들이 추가 조사를 하지는 잘 않아요. 검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아마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런 경험들이 학습이 됐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살인한 거에서 조사를 하는데, 강간 살인이라는 점을 뺀다 손 치더라도 넘어갔을 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어차피 안 볼 것 같은데 라는 아마 도덕적 해이가 사실은 가장 컸을 것 같아요. 모든 경찰 수사관님들이 그러진 않고, 아마도 특수한 지금 이 팀장이 그러기는 했겠지만요. 다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죠.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런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과거에서도 검사들이 뭐 카르텔이 있다, 뭐 스캔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경찰은 검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생활 좀 밀접형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경찰직을 하면서 순환을 돌 수는 있겠으나, 전라도에 있던 사람이 부산으로 간다라든지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서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강원으로 발령이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물거든요. 10수년, 20년 정도 경찰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나의 후배이거나 대부분이 나의 동기거나 한날이 건너면 알게 되는, 좀 이런 것들의 어떤 원하건 원치 않건 라포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민생 사건은 그 관할의 경찰서에서 사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모든 경찰들이 이런 잘못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까지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 경찰선에서 할 수 있는 조사가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에서 이런 정황들이 한 명의 개인이 열심히 사건을 한번 떠듬어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이 되는 사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 구조가 됐죠. 사실 이 검수한박이라는 게 예전부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꽤나 오래됐죠. 이게 뭐 아직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 조금 궁금하고, 뭐 검찰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좀 검찰의 권력들을 다 빼려고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검찰이 뭐 어떤 것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검찰도 물론 너무나 많이 잘못을 했죠. 그렇지만 누가 잘못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수사에 따른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할 수밖에
수밖에는 없죠.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들도 충분히 어떤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론 그것보다 지금까지 훨씬 더 큰 사이즈로 검찰들이 정재계에서 뭐 스캔들이 있었다거나 스폰을 받는다거나 표적 수사를 했다거나 이런 잘못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잘못은 할 수 있죠. 개인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폐지로 극단적으로 가는 형태로 해결이 되는 게 맞는지가 사실은 변호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 아닌 우려입니다. 저는 정재계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변호사도 아니고요. 개인 어떤 민생을 봤을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꺼내기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정치적인 뉴스에 연관된 것들은 의견을 밝히는 게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민생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민생 사건이 있을 만한 내가 평생에 한 번 억울하게 성범죄가 얽힌다든지 혹은 사기를 당한다든지 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데 그 평생 한 번, 두 번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완벽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논의가 어떻게 나왔고 지금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논의가 돼서 조정이 시작됐던 것은 2018년입니다. 2018년은 제가 변호사 되고 2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막 바뀌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바뀌면 되죠? 어떻게 돼야지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나온 골자는 뭐였냐? 검찰의 경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자. 그래서 조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폐지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고 그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수사를 개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지위를 보존해두자. 반대로 그러니 검사들이 함부로 수사 개시에 자기들이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자기들 선에서 마무리를 짓게끔 돌아오도록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경에 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권이 그때부터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수사 지휘가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검사들도 일반 민생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중대 수사한 것들로 한정을 해서 조사를 하기는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카더라긴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검사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시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임검사 임명을 하면서 이때가 아마 이 시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임명이 됐던 모 검사가 이야기를 해준 건데 이제 검사들 진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수사, 검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검사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 일반 민생을 다루는 서민들, 저 같은 변호사가 다루는 일반 사건들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맞물려 있어요. 왜 니들이 하고 싶은 수사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보면 그 말인 다른 걸로 보면 이제 일반 민생 사건 안 해도 된다. 귀찮은 사건 너희들이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물론 그런 검찰들의 태도가 좋다는 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검사들이 민생 사건을 안 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민생사건을 누가 다 처리를 했냐? 경찰들 선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처음 조사는 주로 경찰들이 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전까지는요, 좀 복잡한 사건들은 고소장을 검찰로 직접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선에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경찰 수사관님 분들을 뭐 무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요. 태생이 다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사관님들은요, 조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피의자를 잡고 피의자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경찰의 조직이 움직여졌었고 경찰 임용이 진행이 됐었고 경찰의 어떤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조사 끝에 보니 법리적으로 이러하다. 대법원에서 줬던 이런 판례, 이 법리는 잘못됐다. 혹은 이게 수정돼야 된다. 야, 이런 새로운 범죄가 나온 거에서 법리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봐보자. 이런 식의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피해자를 잡아야 되고 잡은 피해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부터 민생사건 중에 법리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제대로 판단을 받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경찰의 책임도 아니고 검찰의 책임도 저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긴 한 거죠. 좋습니다. 검찰청이 이제는 폐지가 돼요. 없어지는 거 오케이입니다. 다만 완충이 저는 필요해요. 검사들이 보안 수사를 보건 아니면 적어도 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이 현장에 있는 경찰직과 별도로 지금의 검사들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처럼 적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판단을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적인 쟁점들이 2020년부터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3년, 4년 누적이 되면서 검사들이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하죠. 그게 2021년 기준으로 8만 건이 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된 2022년만 하더라도 1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10만 건의 사건 너무나 많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지연되는 것에 대한 피해 감당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국민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과정에서도 이후에 범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은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라 해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수사만은 해라.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제 검찰청 해체의 완료를 짓겠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청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어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개인의 변호사로서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정재계 사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생 사건들이 밀리지 않도록 대안과 보완이 너무나 필요한 실정인데도 입법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죠. 이런 장윤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경찰들의 어떤 수사 부실이 드러나는 사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보안수사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 보안수사 요청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강화하거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담론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새 이런 담론들이 나오면서 이 보안수사권은 지금 폐지가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런 대안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당에서 입법을 하면서 좀 수정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실익이 없게 됩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이라고 했을 때요. 내가 요구를 했죠. 자, 그러면 이행이 의무화되지 않는 이상 혹은 내가 이행이 잘 됐는지 관리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는 이상 유명무실하게 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은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러면 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게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비리가 있는 경찰서가 있으니까 다른 경찰서에서 해달라. 혹은 이런 비리가 있는 수사관이 있으니까 다른 수사관 요청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있는 제도기도 합니다.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 이런 거는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바뀐다 손 치더라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실제 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제가 모욕적으로 느껴져서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요. 받아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 3팀 A 수사관님 기피 신청합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 2팀의 B 수사관님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칸막이를 두고 옆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개편이 되면 바로 같이 밥 먹고 바로 이야기를 하거나 바로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로지 수사관님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의무에 있어서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정말 잘할 수 있느냐지 구조적으로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 옆 사람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뒤집어 보겠습니까? 사실 이거 역시도 제가 봐서는 너무나 가혹한 제도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옆 사람이 잘해. 너 옆 사람 똑바로 해야지. 네가 잘못한 거를 옆에서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이게 사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찰서를 지정을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다 암암리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이런 공분을 사는 사건들은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 사건이 되죠.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요 지금 법에서도요 검사는 10일밖에 조사를 못합니다. 법에 따라 연장 10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검찰청 해체가 돼서 수사권이 없으면 10일 이상 올 수가 없겠죠. 보안수사 요구권에 10일이 부여된다고 해볼게요. 검사가 사건을 받아서 검토를 하루 이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3일 내로 이거 마무리해서 주세요 라고 해야 온 걸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기소가 되거든요. 저한테 돈을 주고 누가 선임을 해주셔도 제가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저는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봅니다. 왜냐하면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강력범죄 사망사건 그리고 증거들이 지금 어디에서 은폐가 되는지 모르는 사건을 어떻게 10일이라는 기간을 내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라 조사했던 당사자 혹은 옆사람 혹은 옆경찰서한테 요청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유명무실한 보안수사 요청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는 같고 자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사건 이런 강력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나한테는 너무나 큰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건 피해자로 내가 고소를 했건 경찰이라고 제대로 잘 안 해주고 검사하고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모든 수사기관들이 지금
마비 상황이 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건이 잘못돼서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너무 억울한데도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 5년, 5, 6년 지나오면서요. 아, 이게 많이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뭐가 있냐면 완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사관님이 태도가 너무 완고해요. 그래도 그래, 당신이 나의 의견을 안 받아서 송치해서 검사님한테 내가 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검사님이 너무나 완고하는 사람이어서 내 말을 잘 안 들어줘도 그러면 오케이, 재판 넘어가서 지금 경찰 했던 거 같이 해서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경찰 수사 받은 게 바로 그냥 재판까지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충되는 검사들의 법리 검토도 사실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경찰 조사 이퀄 법원에서 내가 선고를 받을 때까지 어떤 수사 기록에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내가 고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특히 재산범죄라고 하면 정말 범죄 일람표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기망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 검사들이 만들어서 기소할 때 넘겼거든요. 판결문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니까. 마치 판결문을 쓰듯이 변호사들도 이런 논리 흐름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만큼 잘못했습니다라는 것까지도 다 써줘야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성범죄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누가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사건입니다. 왜냐? 순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 변호사는 이렇게 했어요. 경찰 조사는 일단 그냥 갖다만 오고 거기서 진술도 깔리니까 뭐 검찰이나 나중에 재판 가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아주 디테일한 정황들까지도 들어가는 모습, 그 안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를 했는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고소하는 사람도 처음 고소장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정말 맛있는 밥을 다 만들어 놓고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주는 정도까지가 되어야 내가 정말 최소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나요? 여기에서 제가 이 마지막에 하나의 끈을 지금 놓지 못하는 것 같긴 하는데 좀 막 분통 터지는 일들이 사실 엄청 많기는 해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정말 피보는 거는 당사자들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무고죄 사건도 성범죄로 무고했다라고 저희가 고소를 하면서 가장 큰 원인이 고소당했을 때 그 피해자였던 사람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고죄로 고소해서 또 그냥 경찰 수사관이 불송치를 내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관되니까 이거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쓴 거예요. 아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처벌 안 나오는데 여기서 가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건 애초에 신빙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건데, 심지어 또 그게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사실 그거 자체가 무고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데 그런 거를 써놓고도 불송치를 제가 너무나 화가 났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검사님도 바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해서 검토도 안 하고 넘어온 지 하루 이틀 만에. 근데 지금 이런 현실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도 안 받고 이거 항고하자, 그러니까 고등 검사님실에 아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님이 사건을 검토를 하고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가 있지는 않고 검찰청 산하 수사관들한테 가서 수사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좀 저는 잘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모든 순간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어떤 사건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경찰이 됐건 검사가 됐건 지금 이 구조에서는 사실은 당사자들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경찰 분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근데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입법이 되려면 막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런 걸 끌고 와서 할 수밖에 없는데, 바뀌어야겠죠. 어떤 정재계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스캔들이 터지고 이런 걸 약점을 잡혀서 옳은 판단 내리면 안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민생 사건들이 외면을 받거나 수혜를 받거나 혹은 누군가의 어떤 입김들 때문에 멀어지는 구조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